입춘굿과 영등굿 또 사삼 해원굿, 잠수굿까지 그러고 보면 이제 굿은 무속 신앙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오늘의 콘텐츠이기도 한 제주 큰 굿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면서 정말 굿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세 분과 함께 굿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제주에서 국밥 얻어먹고 돌아다니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한진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큰 곳을 지키고 가는 서순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서 고전 구비문학을 공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자문위원 맡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직 확정 고시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 절차가 좀 남아 있죠. 그래도 이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제일 기뻤습니다. 그날은 가슴이 두근두근 나고 진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 밥통 주자인데 이렇게 국가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 잘 가고 있구나. 삼시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하룻밤을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생각이 나고 그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 선생님들 다 생각이 나서 지금도 울컥하셔가지고. 아직도 울고 계시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굿을 원천 삼아서 그걸 뭐 이런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기존에 뭐 이제 칠머리 담굿이란 유수의 굿이 있고 또 이제 큰 굿까지 이제 지방 문화재에 머물다가 국가 지정으로 간 건 되게 뭐 도민의 자랑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기쁘신 일이고 한편으로 저희 같은 예술가들에게도 대단히 뭐 마치 제가 지정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영광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될 것이 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주 큰 곳이라는 게 약간의 전통 신앙에 대한 오해라든지 편견만 좀 걷어내면 아까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주 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주도의 어떤 무형문화적인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례거든요. 저희도 제주 출신 연구자 분들이 좀 몇십 년 전부터 제주 큰 곳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현장 답사하신 뒤에 자료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피레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당치도 않고 가짠치 않은 이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자라고 그래도 웃겨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일이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겸손해지셨지? 원래 안 계시잖아요. 후속 연구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제주 큰 굿이 무형문화재,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건 정말 더없이 기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실 영등굿이나 입춘굿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주 큰 굿은 그런 기회가 좀 없지 않았나? 어떤 굿입니까? 제주 큰 어떤 굿은? 곳이냐면 제주 큰 곳은 진짜 말 그대로 큰 곳입니다. 개인 집에는 낮도 일래 밤도 일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면 제주도 어르신들은 큰 곳을 했습니다. 큰 곳을 하려면 어떠한 그 부잣집이 아니고 이 집도 구태고 요 집도 구태나 아이고 나도 구태고 싶다. 그러면 이 곳을 해주려면 몇 년 계획을 세워요. 몇 년 계획을 세워서 농사진 거 헛설 못아 놓고 물질 내려간 거 헛설 못아 놓고 적금도 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딱 잡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고조까지 제사를 지냈으니까 족보를 내놓고 우리는 어느 본이고 어느 집이 어느 하루방 삼명제면 어느 하루방의 자손이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게 큰 곳. 아방하고 어멍이 합의하에 하는 게 큰 곳. 그래서 밤도 일래 낮도 일래 열나와. 집
집에서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 아까 영등꽃하고 입춘꽃과 다른 큰 굿은 무엇이냐인데 영등꽃이나 입춘꽃은 이제 공동체의 굿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등꽃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가 정해진 날에 하는 거고 입춘꽃은 그보다 확대된 고을꽃이죠. 이제 제주목이라는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건데 큰 굿이라는 건 뭐 선생님처럼 이제 신방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무허가들에도 우환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 내가 이런 굿을 해야겠다 했을 때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비정기적으로 아주 개인적 영역에서 하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느 거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접근이 목적도 다 어려운 거죠. 다르겠네요. 다 다르죠. 집집마다 목적이 다 달라요. 아파서 하는 거, 너무 좋아서 하는 거, 아들이 장계 갔는데 애기였어서 하는 거. 아무튼 그 집 형태의 어떠한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이제 큰 굿이죠. 큰 굿은 그냥 말 그대로 굿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 큰 굿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례차례 제 차례라고 해서 엄격하게 이 굿법에 따라서 거듭 정성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본질을 두고 연응되는 게 큰 굿이거든요. 아까 두일의 열나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그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선생님. 왜냐하면 그 굿 종목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와요. 겐당도 오고. 그러면 낮에는 굿하고 밤에는 봄풀이도 하고 봄풀이가 끝나면 막 북장구 때려서 12시, 1시까지 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례굿이 돼요. 그게 낮에만 일례 걸리는 게 아니라 낮에만 굿하는 게 아니야. 밤에도 굿해야 돼. 옛날에는 밤에 12시까지 굿을 했거든. 그러니까 두일의 열나을이 예전에는 이제 원칙이라고 하면 지금 실상에는 사실상 이게 많이 어렵죠.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밤에 굿하면 옆집에서 난리를 대시고 그런데 이게 제주 큰 곳의 어떤 온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처럼 지금 이해되고 있는데 그건 좀 지금에 와서는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큰 곳이 그냥 일반 집, 일반 사람들의 그냥 사갓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사갓집에서 벌이는 큰 굿과 신방이 실제 굿의 주체가 돼서 굿을 의뢰하는 주체가 돼서 벌이는 굿은 또 규모가 또 다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배로 늘어나기도 다 하고 틀려요. 이러니까. 집집마다. 근데 이게 또 둘 다 큰 굿이 다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그때 사정에 맞게 좀 큰 굿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큰 굿의 본질적이고 진정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굿법에 의해서 거듭 정성을 들인다는 데에 훨씬 더 핵심이 있으니까. 정성은 잘못 들으면 재반내 내줘서. 옛날 조개발이 만디발, 만디발이 조개발. 요즘은 차가 있고 택배가 있고 마트에 다 배달 내주죠. 옛날 어머니들은 떡해전에도 쏠커근에 지형 기기방에 가야 되고 못 알아들어. 지금 뭐 빵상 아줌마 막 그런 기계방 조개발이 하나 외계 온징어 조개발이 만디발은 그만큼 고무신 신어서 많이 걷다 보면은 발에 부물어 피가 날 정도로 많이 걸었으니까. 그러고 또 기계방에는 떡집. 옛날에는 다 집에서 떡했기 때문에 기계방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더 들어간다. 정성. 예. 술도 집에서 다 닦아서 했으니까. 아 그러면 그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KBS 제주방송 총국이 그 성읍 민속마을에서 네, 네. 진행했던 굿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제주 큰 굿이죠. 제주 큰 곳이죠. 진짜 큰 곳. 그게 30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이중춘 선생님 살아계실 때 야 순실아 제주 큰 곳 한번 해서 될 걸, 해서 될 거. 5, 6년 전부터 막 그런 근심 걱정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2011년 5월 5일 날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는데 양력 7월쯤 돼가니까 큰 곳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그 삼시황에 이중준 선생님이 가서 뭔가 결판을 내고 삼시황에서도 도와줍서 해서 KBS에서 진짜 30년 만에 재냈어요. 선생님 삼시황이 뭔지 모르십니다. 제가 몰라요, 봤을 때. 몰라. 일반 사람은 죽으면 저신 염라대왕님한테 가서 모든 전생의 재판을 받고 우리 같이 신방은 돌아가시면 삼시황이라는 따시 시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수삼천리 낙수화당을 건너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 이정재가 염라대왕이잖아요. 네. 그 말고도 대왕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들을 합쳐서 시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정재의 팬이든 아니든 죽으면 일반인들은 그를 만나러 하정우랑 가는데 이 사제들은
그렇지 않고 삼시황이라는 또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삼시황 같은 용어 나오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장난 아니라서. 그럼 그때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때 성엄리 할 때 네, 네. 양창보 선생님 부부가 70대 거의 80대 노인 두 분, 정태진 씨도 그 뒤 두 분. 아무튼 80대 중반과 70대 후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정공철 씨 그 신굿을 하는데 내가 힘든 과정은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자본 적이 없어요. 17일 동안. 정신력으로 굿을 하려니까 어떤 분은 아파서 하지. 어떤 분은 또 약 먹어서 하지. 저기 사진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 어른들이 있을 때 KBS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기록을 안 남겼으면 진짜 제주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17일 동안 진행을 17일 했던 동안 거예요? 했죠. 원래 17일이 맞아요? 14일인데. 열 나흘이죠. 네. 촐리는 날도 있어요. 차리는 날. 그날은 신방들이 다 합류해서 차리고. 또 끝나면 성엄리 마방집은 치워야 돼요. 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17일인데 그 제작진이 그래서 관련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사진하고 영상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대 세우기. 저게 시작이죠. 신방집에는 저 큰 대 세울 때 도읍을 추고 왜 이곳을 해야 되는 사설을 다 해서 저 대가 올라갑니다. 저 큰 대 세우기. 큰 대 세우는데 3대를 트는 겁니다. 대를 3개 세워. 이 큰대 세우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굿을 하게 되면 일반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 건 일상 사람들이 그냥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세속적인 공간을 신이 오시는 신성스러운 공간으로 바꾸는데 이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 큰대 세우기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뒤에 보이는 기매, 이 종이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이 기매라고 하는데 이런 기매는 굿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도구일 수도 있고 제장을 장식하는 장식물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단클들을 다 이제 마련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매코사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린 뒤에 신한테 이제 굿을 한다는 예고편을 말씀을 드린 뒤에 이 큰 대를 세움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굿을 하는 절차 안으로 절차. 들어가게 되는 제일 거죠. 처음에 이제 하는 굿을 치르겠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날. 이날부터. 그리고 큰 대는 신의 하강로기도 해요. 신이 아, 저 내려오는 큰 길이에요? 대를 오. 지금 저기 타고 보면은 내려온다고 제일 하죠. 꼭대기는 저게 봉기고 하나 둘 세 모작이 있어요. 제국이 삼명제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대가 있죠. 그거는 어깨. 또 저기 보면은 저 대통기 소통기는 이제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뜻. 우이 꽃이 있어요. 두루마기 있고 또 저기 보면은 방울이 있어요. 그러면 제국이 삼명제가 과거를 내고 말 타고 내려오는 형태. 그렇게 해서 그 대를 만드는 거예요. 빨간색은 하늘의 태양을 뜻하는 거고 노란색은 땅을 뜻하는 거고 파란색은 산과 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관이나 우주관이나 신관이 저 안에 다 함축돼 있는 것이고요.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 그렇죠. 자체로. 네. 터르 이런 거 보면 북유럽 신화에 뭐 아스가르드 뭐 이거드라시 하면서 막 이상한 나무에 뭐 지하세계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걸 저렇게 신기하다. 재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이 응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인을 상징하는 것, 뭐 모든 서사가 압축되어 있는 그래서 것이라서. 저기에 저거를 딱 세면 신이 18,000 신이 청대 꼬구리 가는 뭐고 깃발 보면서 여기 가시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초감제 연떠리로 만정백관님 청대고공을에 가는 모공 들러바다 선신내며 삼서도건 못 돌아봅니다. 지금 잠깐 초감제를 치르는 영상을 보셨는데 좀 정확히 어떤 그 행위인지. 초감제라면 전공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신꽃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영실당 로별공제 산섬 물섬 나무 돌고
고랑빛발 새빛발로는 일만일신 주문천신 만주백관임을 초감제의 연떨이로 차례차례 제 차례로 청대꼬구리 가는 뭐고 깃발부먹 연발부먹 울프꿀정 가는 뭐고 연등상례를 가는 매요. 우리나라 말이죠. 이 천보답상들에 다 없앤하는 게 초감제. 그러니까 제주에 1만 8천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1만 8천 신들을 가장 위에 옥황상제 천신서부터 저 아래 하일신들까지 아까 큰 데를 세웠잖아요. 거기 타고 내려오서 다 모셔서 예, 정성을 드리는 그런 구판을 이제 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시작할 의미. 겁니다. 예. 근데 옷도 빨간색으로 딱 입으셨어요. 예. 홍포간디. 원래 굿할 때는 홍포간디를 입어야 되고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임원거리. 그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슬 맡은 수신방, 가장 큰 신방이 큰 초감제를 신방이에요. 진행하는데 목황상제부터 다 모셔야 되니까 마치 임금을 아련하려 가듯이 관복을 차려입고 간다 그런 의미에서 홍포관디란 말이 이제 쓰이는데 관디란 말은 뭐 어떻게 보면 관복. 관복.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상에 보면 막 춤추시고 그러시던데 네.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님이 오는데 춤을 추어야 이 신방이 춤을 추면서 우리를 모시러 오고 있구나. 문을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문을 열렸구나. 이젠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거죠. 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격정적인 춤으로 신들을 불러들이는 거구나. 예, 예. 신들이 다 와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저 문전에, 무뚱에. 무뚱 알아지, 쿠바? 무뚱이면 문전에. 현관. 올레. 현관, 네. 올레로부터 오는 신전이 다 차례차례 있는 거예요. 이게 차례차례 들어온다, 제장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하고 관련해서 당클의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당클이라는 게 이제 구슬하게 되면 요 상방이죠. 마루의 네 기퉁이에 마련해 놓는 이게 다락처럼 이렇게 마련해 놓는 신들이 좌정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콘서트 가보셨죠, 아나운서님? 네네네. 콘서트 가면 이게 지정 좌석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세 제장에도 신들은 지정 좌석이 있어요. 그곳에만 좌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클이 가장 크게 큰 곳이 아까 규모가 크다고 했으니까 4개의 당클을 꼭 마련해야 그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네요? 지금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발 이게 위에 선반들. 이 안내 보면은 당클이 있어요. 당클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만 8천 신이 가장 처음에 상위신부터 가장 마지막 신까지 그중에서도 이제 상위신들이 좌정하는 게 삼천전제성궁이라고 하는 당클이 있어요. 어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옥황상제서부터 가문장하게 아시죠? 삼공신까지가 어궁에 모셔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달리 시황 저승으로 가는 저승과 관련되는 신들이 좌정하는 시황 당클이 있고 그다음에 굿을 의뢰한 본주라고 하는데 이 본주의 영혼 조상들이 또 머무르는 예, 당클이 또 있고 주문도청 당클. 예, 주문도청 당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출입문 쪽에 문전신하고 마을의 당신인 본양신을 모시는 또 당클이 있죠. 이렇게 4개가 마련이 돼야 큰 굿을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보면 약간 제주어를 또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어를 많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부 다 제주어예요? 제주말입니다. 제주어이기도 하고 제주어 중에서도 지금 뭐 현재 우리 세대에서는 쓰지 않는 우리보다 뭐 전 세대 전전 세대들이 쓰던 고어들이 저희는 사설이자 말명이라고 하는데 굿에서 이렇게 쭉 늘어놓으시는 신방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아까 알아들으셨어요? 기동령 그리고 잘 내야 돼요. 되게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도 많아요. 그 선생님 혹시 밥이 없어 옷이 없어 올리는 이공서가 아닙니다. 대목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거는 파병업성 이공성 아님 내당 옷이 없어 이공성 아님 내당 옥광 밥음 비렁동 밥임 내당 어덩 서동 오심 내다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힘들어도 없는 거는 맘만 내고 있는 거는 적어도 조상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성 뭐 체계라든지 내용도 육지와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좀 더 제주적인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육지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신화. 정확히는 우리말로 봄풀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채록된 것만 한번 쭉 그 목록을 작성해 봤는데 996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그 정도면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다채로운 신화가 있는데 또 그것을 구판에서는 오늘날의 마당극, 마당놀이처럼 연극적으로 재현하는 군놀이라는 게 있어요. 제주 특유의.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주에 비길 바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가문장하기 뭐 이런 씬이 있으면 삼국놀이 해가지고 이런 군놀이가 가문장하기에 이제 그 신화하고 대응하면서 연극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뭐 제주 굿 중에 가장 먼저 이제 그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닌가. 또 한 가지가 덧붙이면 뭐가 있냐면 제주굿은 신들이 다 합숙 훈련합니다. 굿을 하면 딱 저녁 되면 토령법을 놉니다. 조상님네 어두것이나 좀 잡서 하듯이 토령법을 놓고 이제는 우리도 생인도 좀 자다가 둔날 낮춰 일어나면 치친경을 놀려. 볼같습니다. 일어납서. 이불 자리 갭서. 문 엽서. 이제는 양지 시칩서. 관세물 놀리지. 노시 칩서. 수건 놀리지. 이제 그렇게 다 하면은 해거울 몽고울 은상식 분상식 올리건 머리 단장 없어 얼굴 단장 거의 뭐 없어.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그렇죠. 다 세수시켜요. 그게 제주굿은 옵센내용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오면은 이 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왜 이 굿을 내는 거지 하루하루 굿을 하면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늘 고른 광정지, 지혜 고른 도련지, 공모난 공소지, 백소지에다 신들만이 자기들만이 하루하루 다 접어놓습니다. 접어놔서 언제 재판을 하냐? 시황 맞은 날. 염라대왕이 잠깐 내리거든. 그때의 재판은. 그 굿을 하는 본주 사람들이 기원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원할 거를 적는 걸 소지라고 하는데 기원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지가 백지예요. 그래서 백소지라고 하는데 합니다. 비슷한 예가 이게 비유하기 참 좋은데 제주 사삼 평화공원에 가면 백비가 백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삼의 정명을 못 찾아서 새겨놓지 못했다는데 구세 이 백소지하고 같은 거죠. 그 소설가 현경 선생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삼은 3만 명이 희생당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만 명이 희생당한 3만 개의 사건이다. 그 비석 하나에 3만 개의 사연을 다 적어넣을 넣을 수 수 있겠습니다. 없으니까.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이 제주 큰 곳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규모와 관련해서 구성, 짜임새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감제, 청신, 신을 모시는구나 해서 끝나지 않고 초감제 안에 거듭거듭 여러 번 신들을 청하는 절차가 있고 초감제가 끝나고 나면 마지굿이 있는데요. 그 마지굿이 봄풀이하고 또 연결된 의례거든요. 그 마지굿을 또 버리면서 봄풀이를 하면서 다시금 신을 청하고 또 놀리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마지굿들이 끝나면 또 놀이굿이라고 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아까 한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연극적인 의례를 벌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신들이 또 돌려보내는 제차가 있어요. 선생님 큰 굿은 몇 석? 12석, 큰 굿은 12석, 좁은 굿은 6석, 6석, 그 다음에 아진 굿은 3석. 3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니 난 그분은 당연히 아실 거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세요? 혹시 뭐 예전에 좀 제가요? 왜 처음 많이 놀았어요. 아니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네. 3석, 이렇게 12석, 이게 6석, 3석 이렇게 하는데 큰 굿이 규모가 큰 이유가 이렇게 석살림이라고 하는 이 놀판, 신과 인간이 함께 신나락 만나락 하는 이 심판을 12번을 거듭해야만 그렇죠. 하나의 완결된 굿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굿이라고 하고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어떤 굿이다. 측면에서 먹고 놀자 뭐 이런 의미도 없진 않죠.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 신방의 길, 무속의 길을 걷고 저는 이제 있었어요? 14살부터. 14살이요? 나가 한 18살쯤 되니까 나는 이 길을 안 가려고 했는데 전국 민속 경연대회 제주도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 신방은 모두 모여라 해서 가보니까 나는 그전에는 막 창피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칠머리랑고 김윤수 씨, 이정자 씨, 정태진 씨, 오방건 씨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 있는 거라 아 이거 구태도 되는구나 난 창피만 했는데 그래서 그때에 영감놀이를 시연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 많이 길었어. 영감놀이를 미친 역을 해래. 미친 역할을 하니까 이중순 선생님네 안세현 선생님네 아이고 그 순실이 유망지다 해서 내가 80년도에 저 전수생이 된 거예요. 제주 칠머리 땅고 최연소. 그때부터 이제 안세현 선생님하고 다녔죠. 수양딸로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니 아까 잠깐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막 그 읊조리시는 거 있잖아요. 막 랩처럼도 막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다 기록. 손으로 다 쓰면서. 다 쓰면서. 그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 북장기 대양도 듣는데 앉지를 못했어요. 왜? 쪼글락한 것이 아작은에 연물 두드럼 저게 악기가 아니고 연물이거든. 그러면 맨날 대령상 옆에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가면서 들으면서 체크를 해요. 아 오늘은 무슨 굿해요. 어떤 말을 했구나. 다 기록을 남겨. 이중춘 어르신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혹시 지금 이 가지고 나오신 게 혹시 그때 기록했던 이거 그런 거 82년도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장 한 장 다니면서 이거 기록을 와, 남기고 이거 이중춘 진짜 선생님이 손수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 이게 그 집에 만일에 다시 가게 되면 아 이 집은 무슨 조상이 있구나 알 수가 있어. 맞네요. 이렇게 전수 기록부. 네. 전수 기록부 하면서 제가 입력을 시켜. 그 초공본풀이라는 본풀이가 있거든요, 신화. 거기에 이제 제쁘기 삼형제라는 아까 무조신, 그러니까 신방의 조상, 그리고 실제 첫 신방인 유정승 따님아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쁘기 삼형제 삼시왕이 유정승 따님아기한테 무당서를 3,000권을 줬다고 해요. 그 3,000권이 아까 궁금해하셨던 아 그러면 굿에서 하시는 그 말은 다 어떻게 외우셔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당서 3,000권입니다. 그 3,000권이 머릿속에 있으신 거예요. 대표님 너무나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굿하는 소리라든지 굿하는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큰 굿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신방분들이 몇 그렇죠. 없죠. 얼마나 없죠. 있어요 지금? 아 손꼽으면 한 7명 안내 들었죠. 아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제주 큰굿 보존회 회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보존 회원은 지금 다 합쳐서 한 10명인데 영감놀이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해서 10명인데 밑에 사람들은 그 좁은 곳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큰 신방들은 이제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죠. 그 이제 대표님도 좀 제자를 또 키워야 되는 그 입장이잖아요. 제자는 누구 한 곳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큰 곳이라는 게 혼자만 할 수 없는 공동체라서 다 같이 수 있게끔 골고루 다 해야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나가 밥통 주자를 잡아서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또 누군가가 오면 잘 가르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제가 뭐 말할 바는 아닌데 이렇게 굿하는데 둘러보다 보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단골이 줄어드는 데가 있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엔 작년까지는 구슬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공동체가 급속한 어떤 산업화와 개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공동체가 있죠. 해체되다 보니까 그런 근데 결과들이 그 나타나는 단골이 우리 어릴 때 보면 당에 보면은 올레가 그 골목마다 다 구덕지형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득고득해 나신데 이제 내가 맡아서 해보니까 작년 틀리고 올리 틀려. 왜냐하면 아파서 못 도시는 분, 또 요양원 가서 못 도시는 분, 또 돌아가셔서 못 도시는 분 이렇게 단골은 많진 않아요. 옛날 100명이면 한 25명 정도. 아니 그래도 우리 제주 큰굿을 계속해서 전승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신방 어른들이 즐겨 쓰는 속담이 있는데요. 단골이 신방을 만든다 하거든요. 이 신앙민들이 이 도타운 정을 가져가지고 신방을 청할 때 신방이 없는 능력도 생기고 없는 힘도 생겨나는 것인데
이제 어떤 그 숫자가 작다 이런 것보다 얼마나 많은 신심을 갖느냐 이런 것들로 판정하는 게 좀 마을 사람들이 신방을 만드는 건 맞아요. 마을 사람 단골이 있어야 신방이 되고 신방이 있어야 단골이 있어야 되고. 아까 큰 곳을 이제 더 이상 어떤 신심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제주 도민들 전체가 이제 큰 곳을 제주 문화가 응축된 핵심으로 또 단골분들의 역할까지 그 신심까지 다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그렇게 국가 무형문화재로서 큰 곳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있죠. 뭐 이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정중한 요청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한테. 공연 예술가들 같은 경우 음악을 한다거나 춤을 한다거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되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니까 예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문화적인 영역에서 이제 이 다양한 어떤 그 접근들을 했을 때 대중적인 어떤 굿에 대한 인식들도 저변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에 뭐 이런 굿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문화재청 지원을 받는다거나 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좀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식 전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큰 곳 안에는 본풀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일반신 본풀이, 열두 본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들어있고 또 당신 본풀이도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조상신 본풀이라고 해가지고 조상신 본풀이도 큰 곳 안에서도 풀거든요. 신화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큰 곳이고 그리고 아까 민요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오래전 우리 제주 사람들이 살았던 일상과 관련된 민요들 예를 들자면 멜 후리는 소리, 뭐 그다음에 솔기 소리, 그다음에 뭐 도깨질 소리, 사들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굿을 연행하면서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구식의 신앙, 옛사람들이 믿었던 그냥 아주 화석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네 어머니들이 계속 이어왔던 그 실생활을 계속 살아왔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앙이었다가 또 문화였다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게 된 제주 큰 굿입니다. 아마 이 제주 큰 굿이 걸어온 그 길 자체가 제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나 생각해보면서 아쉽지만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